자, 코인 시장에 이번에 업비트도 뭐 들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불과 한 2주? 2주밖에 안 됐죠. 여기서부터 거의 뭐 이 시점에서 큰 이벤트가 나와서 지금 코인 시장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. 그리고 거의 전 저점도 깨서 신저가까지 만든 사태가 생겼습니다. 그게 바로 그 유명한 FTX 파산 사태. 이 영향으로 거의 코인파는 지금 호흡기를 붙이느냐 마느냐 떼느냐 지금 기로에 있죠. 웃긴 게 원래 과거에 저점이었다고 생각했던 17,700포인트마저 이 단 이틀 만에 거의 뭐 충격을 받아서 깨져버리는 바람에 지금 바닥을 다시 15,015K라 그러죠. 15,000포인트 근처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거의 찍고, 뭐 그나마 다행이게 여기서 뭐 내려갔을 때 뭐 13,000K, 10,000K까지 예상을 한 그런 이제 쇼충이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, 일단은 뭐 다행스럽게도 3중 바닥 형태로 일단은 반등이 나와서 일단은 세력들이 16K는 지켜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왔냐? 코인이 망한 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권도영이 루나 사태 때문이죠.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락해서 망해 먹었는데, 지금 2차적으로 또 말도 안 되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FTX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이 코인에 약간 빙하기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어쩌면 뭐 반등이 어떻게 빨리 나올지도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. 불과 일주일, 조금 2주가 채 안 된 사건이지만 뭐 많은 언론에서 다뤘지만, 이제 언론에서 다룬 거 외에도 조금 제가 특별히 알고 있는 트레이드들이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뽀글이물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은 뽀글이라고 부릅니다. 예, 원래 이름은 샘 뱅크먼 프리드. 그리고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제 그룹이 나오는데, FTX 거래소가 있고요. FTX 거래소는 뭐 현물 쪽 순위로 해서 이 당시에 현물 쪽 순위로 해서 뭐 2위하고 거의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래소였습니다. 바이낸스는 코인 하는 분들은 다 알듯이 이건 세계 1위 거래소, 1위 거래소고요. 근데 사실상 1위와 2위의 격차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. 사실은 잽도 안 가는 수준인데 1위가 엄청나게 크죠. 그래서 사실 1위 밑으로는 다 이제 1위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1위 거래소의 이제 대빵이 창펑자오, 우리가 뭐 창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창평자오고, 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우스갯소리로 샘 뱅크맨 프라이드라고 해요. 뱅크런 프라이드 이렇게도 부릅니다. 사람들이 딱 이름대로 됐다고. 그래서 이건 통칭 뽀글이라고 부르고,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원흉이죠.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일단 또 이 거래소 말고 원래 자기 회사가 있는 게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. 이거는 일종의 뭐 트레이딩도 하고, 소위 말하는 코인 작업도 하고, 뭐 김프 매매도 하고, 김프 매매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하는 회사인데, 이 사건의 발달을 위해서 일단은 등장인물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간단히 얘기하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제 FTX의 CEO이자 알라메다 리서치의 또 CEO나 마찬가지죠. CEO고, 장펑자오는 바이낸스의 CEO고, 알라메다 리서치는 이 뽀글이의 트레이딩 회사죠.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됐는데, 1차적인 이슈는 코인이 원래 지금 약간 급락을 해서 거의 바닥으로 갔던 1차 이슈가 권도영이 말했던 그 루나 사태예요. 루나 사태가 있었는데, 뭐 이것도 이제 권도영이 자작극 거의 사기로 밝혀졌죠. 사기로 밝혀졌고 많은 피해를 준 사태였는데, 이 권도영이 루나 사태 자체가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. 일주일.
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때 거의 한 100억 불의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. 100억 불이면 거의 한 13조죠. 13조. 뭐 일주일 만에 13조를 먹튀에 먹고 피해를 입혀서 사람들이 이 이상의 사태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어렵죠. 이 뽀글이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얘를 뽀글이라고 한 이유는 이 뽀글입니다. 뽀글이. 생긴 게 뽀글이 같아서 뽀글이라고 그래요. 뽀글이 머리 때문에. 근데 이제 이 황당한 게 FTX 사태는 거의 뭐 이틀 만에 이틀밖에 안 걸렸어. 이틀 만에 거의 200억 불. 우리 돈으로 한 26조 이상을 피해를 입히고 삭제시킨 놈이죠. 피해액이 한 2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틀 만에 거의 피해자들이 피해 본 게. 뭐 실제로 최근 파산 신청을 해서 드러난 이제 그 위에 이제 자기가 막 기관들하고 빌리고 해서 총 파산해서 이제 부채 총액은 참고로 66조 정도 됩니다. 66조.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 예전에 코인 거래소 중에 이제 비트맥스라고 가장 먼저 비트맥스라고 있어요. 비트맥스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힘을 좀 잃었죠. 많이 밀렸지만 예전에는 이 비트맥스가 최초의 거래소였고 코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기서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. 그때 이제 나름 비트맥스에서 이제 그 김프매매나 뭐 트레이딩으로 좀 유명해 가지고 뭐 처음에 랭크에 있던 사람이에요. 랭킹에 있던 친구예요. 뽀글이가. 그래서 그 초창기 비트맥스에서 지금은 뭐 당연히 넘어가서 바이낸스하고 바이비트나 뭐 여러 가지에 다 밀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두가한테 돈을 벌었어요. 자기가 김프매매 같은 거에서 벌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FTX라는 거래소를 세우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자기가 하던 거를 못 버려서 이렇게 곁다리를 쳐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를 세웠고 여기서 이 BTMX에서 하던 그때는 수익을 많이 냈던 짓을 그대로 했어요. 그러니까 뭐 김포매매 그리고 어떤 코인을 뭐 김치코인이면 김치코인 같은 거를 이렇게 펌핑 작업 같은 걸 해서 팔고 나오고 개미들한테 넘기고 팔고 나오는 그런 짓들 그리고 아까처럼 김포매매로 차익 거래들 뭐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해서 시장이 좋았을 때는 많은 수익을 냈겠죠. 근데 이 망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시장이 지금 하락장이 계속 코인장이 지속됐을 때 똑같은 짓을 해도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. 손실. 실제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손실을 많이 봤어요. 투자를. 손해만 보는 회사를 왜 이제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끝까지 여기다 이제 투입을 한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FTX에 있는 뭐 지금 가장 다 유명한 코인인데 FTT라는 자체 코인, 자체 그래스 코인을 사실은 뭐 이거를 그냥 달러를 이렇게 갖고 있든지 고객 돈을 그대로 가만 놔뒀으면 괜찮은데 이 회사가 돈을 이제 많이 날려 먹다 보니까 이 코인을 대출해서 뻥튀기 작업을 시작합니다. 빌려주면 이 코인이 이걸 대출해주면 FTT를 그 담보를 해가지고 은행에 또 돈을 더 빌려오고 대출을 그걸 가지고 다시 여기 FTX에 이 FTT를 또 사가지고 시세를 올리는 거예요. 그럼 결국은 그 재무제표상으로 약간 뻥튀기가 되겠죠 자산이. 실제로는 뭐 FTX 갖고 빌려줘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또 이걸 사서 올리는 거니까 사실상 뭐 거의 폰지 사기나 비슷한 건데 어쨌든 얘가 대표니까 누구도 얘를 말릴 수가 없죠. 이 뽀글이를. 뽀글이가 자기 회사 이렇게 줘서 뭐 이렇게 좀 웃기게 이렇게 횡령을 한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듣기로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는 이 샘 뱅크먼 프라이드 뽀글이고요. 웃긴 게 여기에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에도 대표가 있잖아요. 대표가 이 샘 뱅크먼 뽀글이의 그 전 여자친구를 바지 사장, 소위 말하면 바지죠. 바지를 내세웠고 또 여기서 그 변호사, 그 법률 고문이라고 그러죠. 법률 고문은 이 친구의 그 아버지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 회사죠. 그냥 얘 거예요. 1인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. 아무도 감시를 받지 않는.
결국은 뭐 알라미다이스치가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수익을 많이 냈으면, 네, 어서 들어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수익을 많이 냈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미 아까 뭐 비액이 26조 정도 나왔다듯이 이 알라미다이스치에서 하락장이 들면서 예전했던 기술이 안 통하면서 이미 많이 까먹었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애가 뻥져 있는 상태에서 얘는 참고로 FTX가 만들 배경에 뒤에 미국이 있었어요. 미국이. 그 FTX는 대표적인 미국의 원래 약간 파생 거래소 느낌이었는데, 현물 파생 거래소 느낌이었는데, 뒤에 배경이 약간 미국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밀어주기를 많이 했어요. FTX를. 그래서 이 뽀글이가 약간 뒤에 미국을 얹고 약간 기고만장해 있는 상태였어요. 사실 여기서 죽쓰고 있었지만 뭐 어때 이런 식이 있었어요.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은 터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, 물론 언젠가 터지겠지만 당장 이렇게 크게는 안 터졌을 텐데, 이게 뭐 이틀 만에 회사가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뉴스에 나오기는 일단 장평자오, 이 바이낸스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쪽에 이 CEO가, 대표가 뭐 죽이려고 했다. 그것도 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거래소를 세울 때 장평자오의 힘이 있었어요. 지분이 있습니다. 지분이 있었고,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사이예요. 처음에는 이게 이 뽀글이가 장평한테 형님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FTX라는 거래소를 만들었어요. 미국 도움, 이게 장평이 도움. 예. 근데 참고로 이게 바이낸스 거래소에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우리 BNB라는 거래소 코인이 있어요. 근데 이 BNB는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됐죠. 가장 최초의 어떻게 보면 거래소 코인이고, 바이낸스에서 밀었고, 또 그만큼 바이낸스는 또 큰 거래소 안정적이니까 BNB가 괜찮으니까 이 거래소 코인이 있긴 있는데, 최근에 바이낸스도 조금 이제 이 달러에 대해서,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서 조금 욕심을 내는 바람에, 원래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얼들을 봤는지 모르겠지만, 스테이블 코인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USDT, 즉 테드라고 불리는 USDT가 있고요. 그 다음에 USDC,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, 이건 약간 미국에서 좀 미국인가 영국인가 거기서 밀고 있는 USDC 코인이 있고요.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1번, 2번. 근데 바이낸스에도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BUSD라고 하나 만들었어요. 아마 맞을 겁니다. USD라고 만들었는데, 요거 비슷한 이름인데 맞을 거예요. 근데 만들었어요.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조금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,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 트위트가 문제예요. 이 뻐꾸기가 문제인데, 트위트로 자기 거나 잘하지 지 똥은 생각도 안 하고 이 장평차오한테 BUSD 코인 그거 스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달러가 그거 다 없는 거 아니냐, 약간 달러가 부족한 거 아니냐, 이렇게 도발을 해요. 도발. 이 주제를 모르고 도발을 합니다. 얘가 장평한테 도발을 해요. 그럼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말고 도발을 하는 거죠.